안녕하세요. 미선쌤과 함께하는 사회탐구교실이에요. 오늘은 기본권 제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과 그 한계인 과잉금지 원칙을 먼저 배우고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며 원칙을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제 경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조건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많겠죠.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잉금지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법을 제정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의 판매 증진을 위해서 경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이는 특정한 집단의 사익을 위한 것이니 정당하지 않겠죠. 대신 대기환경 보존이라는 목적이 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단의 적합성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법이라고 해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의 모든 면허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기환경 보존이 목적인 만큼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더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로 피해 최소성은 위의 방법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유 자동차 보유자가 짝수일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제정한다면 운전자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겠죠. 따라서 배출가스가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한다 같이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 가능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개선되는 대기 환경의 정도가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보다 큼이 증명되어야겠죠. 다음은 실제 판례를 통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직업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기소되었는데요. 네, 과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항을 보시면 1번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효력 정지기간의 기구 조정, 또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만 조정 면허를 취소하거나 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범죄 발생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2번 수단의 적합성인데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수단은 매우 적절합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충족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익의 균형성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1년 동안이나 면허에 제한을 둔다면 운전자들이 받는 피해가 범죄가 예방됨으로써 사회가 얻는 공익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최소성인데요. 운전자들이 같은 수상레저 기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그 위법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제재의 정도를 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바로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본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과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 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4번 문항인데요. 먼저 A는 국가가 간섭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기본권, 즉 자유권입니다. B는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이라는 말을 통해 청구권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C는 국가, 개인 또는 제3자의 관계를 통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또 국가가 불평등한 처우를 했을 시에 침해당한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평등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항의 보기로 넘어갈게요. 1번을 보시면 자유권과 달리 청구권은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자 절차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서 나머지 보기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수업의 주제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구권과 달리 자유권과 평등권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이다? 아니죠. 아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아예 제한이 불가능한 권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때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주제만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얼마든지 혼동할 수 있는 보기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미선쌤과 함께 또 만나요.